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연구소의 홍민입니다. 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좀 언택트, 즉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인해 주요 상권의 매장 방문객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넷째 주부터 3월 셋째 주까지 주요 상권의 좀 유동인구를 보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러면서 매장의 방문객이 좀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명동 상권은 무려 90.6% 매장 방문객 감소가 나타났고요. 홍대는 81.7%, 그리고 대학가도 59%의 매장 방문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주요 뉴스를 통해 부동산 날씨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42.1을 기록, 전월 대비해 8.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달부터 2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HBSI 전망치는 시공사, 시행사 등의 입장에서 주택사업 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로 100 이상이면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좋다는 의미지만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뜻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3,045가구가 지난달 31일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소유권 등기 이전인 분양권 상태에서 거래할 수 있는 마지막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2017년 6월 분양해 이후 18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다가 2018년 12월 전매 제한이 풀리면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2017년 6월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3기 신도시 일대의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도심공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훼손지 복구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기로 하고 신도시 소재 지역의 신도시 면적의 15%에 달하는 도심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 사업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 사업을 하면 해당 면적 10에서 20%에 상응하는 사업지 외곽의 경관 훼손 지역을 녹지 또는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말합니다. 네, 오늘도 알차고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부동산연구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여러분의 고민도 상담해드리는 상담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5300 상담소 2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 전화 1661-5300, 문자 샵 75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알찬 부동산 정보와 함께 재테크 노하우를 정말 재미있게 이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부동산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부동산계 유재석, 유재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재석 전문가와 함께 알찬 부동산 정보들 쏙쏙 모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날씨에 관한 내용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난달 말 입주를 시작한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를 끝으로 이제 서울 분양권 시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자, 수요자들이 신규 주택을 구매하기에는 더 좀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 일단 뭐 분양권이라는 건 이제 청약을 하고 나면 이제 입주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보통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제 그 이루어지는 일종의 뭐 상설 시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임시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일단은 뭐 이제 서울에서 한 2017년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정도 됐군요. 6.19 대책이 딱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목동 센트럴 같은 경우에도 6월에 딱 분양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딱 이제 그 수혜를 입는 단지가 이제 돼버린 거죠. 그 뒤에 있었던 이제 그 롯데 그 캐슬 D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거기에서 6.19 대책이 딱 묶이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분양권 전매 자체가 안 되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한 5월쯤부터 쭉 줄기 시작했는데요. 약 한 108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10월 들어서는 뭐 한 40건까지 이렇게 줄었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 전체 안에서 분양권 거래된 건수가 불과 9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거의 이제 뭐 폐장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뭐 이제 그 분양권 자체가 이제 전매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야, 이제 서울에서는 분양권이라는 거는 없다.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렇게 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분양권도 있지만 청약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청약도 그렇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 입주권을 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에 입주권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파리 대책 때 묶였는데요. 지금 같으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나고 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안 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 조합 설립 인가부터 아예 그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입주권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거래가 잘 이제 안 된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이제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도 어려운 거고. 자, 청약은 그러면 만만하냐. 지금 작년 12월 기준했을 때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무려 60.5점이에요. 예. 60.5점이면 무주택으로 10년, 청약 통장 10년, 부양가족이 무려 5명이 있어야 돼요. 어마어마한 점수죠. 자, 그러니까 자, 이제 분양권도 없죠. 입주권 들어가기도 어렵죠. 자, 이제 뭐 청약 가점 되기는 더 어렵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새 아파트가 새 집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분양권도 없고 입주권 매입도 힘들고 또 청약의 벽도 너무나 높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새 아파트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새 아파트는 물론이고 자, 지금 이런 새 아파트가 매매 시장뿐만이 아니라 좀 전세 시장에서도 최근은 입주를 하는 좀 대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값도 너무나 많이 올라서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새 아파트에 이제 예. 대단지로 이렇게 한꺼번에 공급이 되면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입주 지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입주 지정일까지 만약에 이제 그 잔금을 납부를 못하면 페널티 금액이 크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내가 세입자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막 낮추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거 이제 기억이 있을 텐데요. 만 세대가 한꺼번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 주변의 시세가 한 7, 8억 정도 했었는데 한 5, 6억까지 떨어지고 막 급한 분들은 84제곱미터 33평형을 막 4억까지 낮추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신축 대단지 아파트는 전세가가 싸다. 이런 통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통념들이 지금 깨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신촌 그랑자이 그 이대역 쪽에 있는 이제 그 아파트인데요. 여기 같으면은 지금 전용 59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뭐 거의 한 6, 7억 뭐 이 정도 되고 지금 84제곱 33평형은 7, 8억 지금 가장 높은 거는 9억 5천까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자, 보통 일반적으로 주변보다 오히려 여기가 1, 2억이 더 비싸다라는 거죠. 보통은 기존 아파트보다 한꺼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싼데 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실업주 조건이 지금 뭐 이제 우리가 1가구 1택 비과세 양도세 받으려면 2년 막 거주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전세를 주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 거주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새 집에 들어가고 살고 싶어하는 우리 세입자들 수요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물량 자체는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고 이러면 당연히 전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좀 나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새 아파트 매매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세 시장도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최근 시장의 흐름 알고 또 투자 노하우를 알려면 우리가 열심히 또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죠. 자,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집이 100채면 들어갈 가구 수가 100가구인데 아니 그럼 이제 더 이상 집이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난리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한 거예요. 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어떤 집에 뭐 내가 투자를 한다, 아니면 내가 단순한 부동산에 투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 사람들이 갖고 싶은 부동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만 그런 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에 그런 매력이 더 많아질 곳, 20년 후에 그 매력이 더 커질 곳,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정말 부동산 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안하게 이제 참석을 이제 하셔서 또 같이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부동산 맛집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의 측면에서 보면 또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 세미나를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보시고요. 부동산 투자 맛집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살펴봤고요. 이제는 유용한 부동산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부동산 가이드톡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는지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자, 뭐 아까도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잠깐 뭐 얘기하셨지만 지금 뭐 아주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피로감이 뭐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뭐 국내 경기에 대한 이제 걱정들도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정점을 지난 거 아니냐. 자, 그럼 이제 회복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점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정점을 좀 지났다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또 기대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은 엄청나게 좀 풀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걱정과 기대, 이런 속에서 우리가 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자, 지금 내 부동산 팔아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부동산 사야 되는 거야? 팔아야 될까? 사야 될까? 이 늘 명백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좀 상담 전화 걸려오는 것들도 보면 내용이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혼돈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톡입니다. 네, 정말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부동산 시장을 딱 보면 정말 혼돈의 시장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좀 악재도 있지만 또 정부의 다양한 규제 정책 카드가 좀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특히나 좀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까도 우리가 전세 시장 잠깐 살펴봤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또 규제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자, 매매 시장 쪽을 규제했는데 전혀 상관없는 전세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좀 패러독스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그 규제라는 게 사실 매매 쪽을 규제한 건데 왜 부동산 이렇게 전세 시장이 이렇게 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보면 그 1가구 1주택 이제 비과세 이제 양도 조건은 실거주 2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그냥 편하게 전세 주고 그냥 투자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거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그 입주한 것 중에 그 강동 쪽에 이제 고덕 아르테온이라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모니터를 좀 해봤더니 세상에 실입주 하시는 분들이 무려 8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시장으로 매물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고덕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할 때 뭐 그 84제곱미터 33평 기준 했을 때 한 5억대 초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의 한 6억 중반대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있어서, 실제로 어떤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 그 양도세 그 여건을 이렇게 강화한 것이 전세 시장에도 이렇게 영향을 실제로 주고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년에 서울에서 지금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요, 약 한 23,217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약 한 43,000가구 정도가 공급이 지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런데 지금 내년에 23,000가구면 절반 정도, 한 55% 정도로 절반은 뚝 떨어지죠.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내후년, 그러니까 2022년이 되면 입주 지금 예정 가구가요 13,000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해 정도에 4만 가구 정도는 입주를 해야 네. 어느 정도 이제 전세 시장이든 매매 시장이든 좀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것이 내년에는 절반, 내후년에는 절반의 절반까지 떨어진다라면 이것이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현재 서울 전세값이 그러다 보니까 46주 연속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의 8개월째 한 번도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내년이면 더 악화가 되고 내후년이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조금 전세 좀 난에 대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 정부의 규제 속에서 이렇게 전세값도 급등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전세의 난이라는 표현도 지금 해주셨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사실 현재 정부의 이런 규제책에 불만의 목소리들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고요. 또 이런 부작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많은 이제 후보자들이 부동산 관련 공약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다. 총선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자, 어떨까요, 전망이? 뭐 당장 뭐 내일이 이제 총선이잖아요. 네. 자,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될 거냐 다들 관심 많으신데 네. 일단은 그 정부 이제 여당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금 뭐 그 선대위원장 그 최고 또 책임자이시잖아요. 자, 이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들 이제 토론 예. 클럽에서 종부세 이거 뭐 제도가 좀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 네. 여지가 있다. 네,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 규제 일변도로만 왔었거든요. 정부 여당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뭐 원톱께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일단 좀 총선 이후를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더더구나 지금 뭐 이렇게 그 선대위원장 말고도 지금 많은 그 수도권 쪽의 후보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이거 종부세 완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 카드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지금 종부세 무조건 완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완화 쪽으로 지금 한 목소리가 가다 보니까 자, 지금 12, 16 대책에서 종부세를 인상하는 안이 지금 정부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총선에서도 완화 얘기 나왔고 결국은 이것이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자동 폐기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어떤 결정이 나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는 21대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21대 국회 자체가 지금 종부세 완화 쪽에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이제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무려 60%까지 다시 올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말 총선 이후의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을지 좀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 게 바로 좀 아파트 시장입니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일단 현재는 좀 하락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이 또한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자, 일단 뭐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통계는 하락세, 예. 현장은 아무 일 없다. 네. 저도 이제 모니터를 해보면 또 많은 이제 그 뭐 세미나 오시는 분들, 뭐 상담하시는 분들 보면 아니 막상 가보면 떨어진 게 하나도 네.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실제로 그 반포에 있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한 26억까지 갔던 게 갑자기 21억에 거래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바로 열흘 있다가 다시 한 25억까지 또 거래가 됐어요. 잠실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도 19억까지 거래가 됐던 게 16억까지 빠졌다가 또 내일 모레 19억까지 다시 거래가 됐어요. 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지금 뭐 아파트 시장은 지금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그 중개 업무를 하시는 그 분들한테도 좀 여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아파트 시장은 한 치 앞도 모르겠다. 아, 어떻게 네. 보면 이게 좀 솔직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중에 현금 부자들은 역시나 줍줍하고 있다. 자, 15억 초과 아파트가 2월 정도에는 전체에서 한 2%밖에 차지 안 했어요. 근데 3월 들어서서 이것이 한 4%까지 갑자기 한 배 이상이 또 늘어나게 된 거죠. 자, 여기에다가 강남 3구 아파트의 외지 매입 비율이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3월 같은 경우에는 29.1%, 그러니까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를 10채 중에 3채를
지방에 있는 큰 손들이 올라와서 또 사들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강남의 아파트 시장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청약시장이나 규제에 민감하지 않은 지역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쪽의 상품 같은 경우는 좀 어떨까요? 자,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이런 것 같아요. 믿을 건 새 아파트밖에 없다. 아, 자, 이러다 네. 보니까 뭐 청약 쪽에, 그렇죠. 막, 르엘 그 신반포 같은 경우에 뭐 진짜 그렇죠. 막 400대 1 넘어가고, 예. 이제 이런 게 다 이런 데서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아파트 쪽 지금 청약 시장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는 기존 아파트 시장 쪽에서는 6억 이하가 지금 4분기,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만 건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근데 올 1분기 들어와서 무려 8만 3천 건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9% 이상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자, 9억에서 15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30% 정도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억에서 그 초과되는 한 15억까지는 한 62%가 떨어지는. 자, 어쨌든 간에 고가 쪽은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6억 이하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지금 뭐 인천이나 대전 같은 데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양주, 화성, 평택 이런 데는 3개월새 또 미분양이 지금 또 급격하게 줄고 있고, 또 하나는 오피스텔 시장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데요. 송도 같은 경우가 지금 오피스텔임에도 불구하고 566대 1까지 갔습니다. 네. 안산도 최근에 43대 1까지 갔고요. 대구 여기도 55대 1까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알 수 없다. 앞으로 어떡하지? 자, 정말 혼돈 속의 부동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앞을 또 내다볼 수 있고 이에 맞는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 이렇게 혼돈의 부동산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노하우 전문가님의 시각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결론은 이제 내야 되잖아요. 네. 자, 팔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 팔까 말까 할 때는 우선 제가 팔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왜냐하면 팔까 말까 고민한다라는 거는 앞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걸 갖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할 때 굳이나 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할 때는 오히려 팔지 말고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좀 신중하게 좀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또 하나 살까 말까 고민할 때는 오히려 저는 살 수 있으면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네. 왜냐하면 살까 말까 고민한다라는 거는 자, 이렇게 정말 험난한 시국에서 내가 그것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부동산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럴 때 지금 특히나 급매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점 매수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나고 회복 시장에 갑자기 확 들어가면 이 저점 매수가 또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점 매수가 가능하시다라면 또 여유 자금이 있다라면 한 번 정도 이럴 때에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자, 부동산은요.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도 자, 우리가 97년, 98년 IMF를 겪으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도 결국은 꾸준하게 계속 좋은 입지에서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가치 투자,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웃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할 때는 우선은 꾸준하게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 말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을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이 좀 와닿습니다.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좀 가늠할 수 있는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여러분께서 좀 참고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에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그리고 좀 더 깊이 있게 부동산을 공부하고 싶다면 참여할 수 있는 무료 재테크 세미나도 있죠. 안내해 주시죠. 자, 일단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혼돈의 지금 정말 시장이잖아요. 자, 이런 데서 정말 착시 효과가 많아요. 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개, 두 개 팔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엄청나게 급매가 나오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가보면 아니 아무 변화가 없이 오히려 어떤 곳은 더 올라간 곳들도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막 혼란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방법이 딱 뭐가 있냐면 촘촘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3, 5, 7, 9 이렇게 보지 마시고 1, 2, 3, 4, 5, 6, 7, 8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제 점검을 해보면서 그러면 그렇게 꼼꼼하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것은 정말 내가 투자할 만하다 이랬을 때 내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혼란한 시장에서 혼자 판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세미나도 오시고 또 이렇게 뭐 개인적인 또 무료 상담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로 진행되는 재테크 세미나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톡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상담 이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무료 상담 전화 1661-5300, 문자 샵 757을 통해 5300 상담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분께서 연락 주셨는지 문자 상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자리 8500님이 보내주신 상담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미룡, 미성 3호 3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후 실거주 목적이지만 어느 정도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과 매수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요즘에 이렇게 좀 노원구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습니까? 자, 뭐 예전에 우리가 노원구라 그러면 이제 상계동 쪽에 재건축을 많이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미미삼. 아까 말씀드렸다. 네. 미룡 미성 이제 3호 3차를 네. 얘기하는데요. 이쪽이 지금 굉장히 좀 뜨겁습니다, 사실은. 자, 이쪽이 이제 뜨거운 이유가요. 자, 일단은 자, 이 아파트들이 지금 86년, 87년에 지금 됐기 때문에 이미 재건축 연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4,000세대 정도 되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3호 4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 연한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합하면 약 한 거의 한 5,000세대 거의 가깝거든요. 완전 이제 대단지라는 걸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재건축 이야기 말고 바로 옆에 지금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네. 이 광운대 지금 역세권 개발이 지금까지 계속 말만 나오다가 지지부진했었는데 드디어 그렇죠. 2월 달에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그 협상을 해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하는 게 이제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기대감들이 지금 굉장히 큰 거죠. 자, 더더구나 랜드마크로 들어오는 게 무려 46층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처음에 코레일이 한 49층 얘기했는데 어쨌든 46층도 대단한 거죠. 여기에다가 한 2,500세대 정도의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미미삼 쪽하고 이쪽하고 합하면 거의 한 10,000세대 정도의 또 하나의 매머드급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운대 역 쪽에 또 놀라운 게 GTX 신호선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또 엄청난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동북선 경전철까지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다가 그 옆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하고 중랑천 지금 공원하는 이 프로젝트까지 이제 또 진행이 되겠죠. 자, 이러다 보면 지금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는 게 이제 엄청난 시너지가 있으니까 이만큼 투자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 6억 했던 게 지금 59제곱미터 전용이 지금 거의 한 7억대를 제가 지금 넘어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러니까 지금 좀 걱정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조금 지금 뭐 아주 막 올라가는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렇게 따져 본다라면 지금 상계 주공 7단지 같은 경우가 한 6억 5천대 정도 지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가격 비교를 해보면 지금 어느 정도 저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금액에서. 더더구나 그 위에 지금 월계 센트럴이라는 아파트,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 59제곱미터가 8억을 넘었어요. 네. 33평이 노원구가 지금 33평은 10억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미래 가치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여기 미미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노원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청량리역하고 무려 5정거장밖에 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동대문 생활권 쪽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청량리 쪽도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라면 미미삼 투자는 지금 현재 정도라 본다면 어떤 매수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적정 타이밍이고, 더더구나 뭐 실거주 얘기를 하시니까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좀 추천해드릴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고민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 상담입니다. 끝자리 224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파트 갭 투자에 관심은 많지만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동산 초보 투자자입니다. 현재 인천에 집은 한 채 있고 1억 정도의 투자금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유망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지금 지역 선택할 때도 신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갭 투자를 고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제 지역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1억 정도 갭 투자면 청약 쪽을 좀 생각해 보시라.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청약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자,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분양권 전매를 또 해보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아니면은 아예 입주가 한 것에 뭐 새 아파트 쪽으로 좀 들어가는 요런 쪽으로 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일단 이제 투자 금액이 딱 1억이니까 이럴 때 전세가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전세가율이 70%인 지역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3억 이하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돈이 한 9천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자, 더더구나 전세가율이 한 60%밖에 안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한 2억대 정도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내 돈이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딱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제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청약 시장을 보고 들어가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제 이분이 그 청약을 이제 들어갈 때 뭐 이제 가점 같은 거를 지금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 이분은 지금 1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점 없이 그냥 추첨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지금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자, 딱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청약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갭 투자는 마지막 입주 시점이 중요합니다.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다 입주가 된다라면 내가 갭 투자 생각했다가 너무 급한 마음에 내가 처음에는 뭐 한 70%, 60% 생각했는데 막 50%, 40%까지 떨어지면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엄청나게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늘 꼭 입주 시점, 그러니까 2년, 3년 후에 그때의 입주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반드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가점없이 진행이 되는 청약을 노려보자. 그리고 또 청약 시점보다는 입주 시점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투자 금액이 1억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전세가율을 꼭 고려해보자라는 조언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 5300 상담소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들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과 또 참고 자료들입니다. 해당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이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300 상담소였습니다.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찾아 행복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죠. 행복부동산 게시판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요,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이 정말 대체주택으로 관심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적으로 좀 전해드릴 텐데, 이에 대한 이유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피스텔이 왜 이렇게 인기인가요? 자, 최근에 지금 이제 뭐 보통 오피스텔 그러면 월세로 이제 막 수익 투자를 하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오피스텔을 시세 차익을 위해서 갭 투자로 하는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예. 그 이유를 좀 보면, 일단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아파트 전세에서 오피스텔 매매로 지금 갈아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오피스텔이 뭐 아파트 이제 대체주택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아파트 전세값이 오히려 그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럼 내가 아파트 전세 사느니 차라리 나 오피스텔 그냥 내 집에서 내가 사서 살고 싶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고, 더더구나 이제 그 시세 차이까지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피스텔 청약률이 막 500대 1이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자, 이건 실수요자 입장이고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주거용 오피스텔이 수익형에서 갭 투자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국 오피스텔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무려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를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그러면 내 돈이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에 비해서 전세값이 이제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투자자들이 월세만 이제는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를 통해서 시세 차이까지 기대하는,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갭 투자의 열기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수익형에서 이제 갭 투자로의 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이제 직접 부동산을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송파구에 위치한 부동산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송파구 하면 뭐 교통이라든지 입지 여건이 굉장히 좀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역적인 호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뭐 강남 3구, 네. 송파 그렇죠. 잠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더더구나 부동산의 황금 라인 9호선. 네. 거기에서 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야,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지만 여기도 지금 대단한 이슈들이 있는데, 아까 뭐 광운대역 뭐 말씀하신 거기도 지금 이슈지만 지금 여기는 삼성역하고 바로 그렇죠. 봉은사역 이 사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그렇죠. 현대 글로벌 비즈센터 105층 규모의 569m 최고층 빌딩이 들어오고, 여기에 GTX A노선, C노선, KTX, 위례, 신사선, 이제 나중에 뭐 GTX 지금 D노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이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인데요. 자, 현대 GBC가 드디어 이번 달에 이제 첫 삽을 뜹니다. 자, 이제 착공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 바로 강남권 복합 환승센터도 늦어도 지금 6월에는 지금 착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잠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종합 운동장 쪽은 마이스 산업단지에 또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컨벤션이라든지 엄청난 또 이슈들이 있는 바로 그런 동네가 이제 잠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교통 호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큰 대형 개발 호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입지를 자세하게 분석해 볼까요? 네, 뭐 일단 뭐 잠실 그러면 한강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에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남 뭐 삼성역이나 지금 바로 이 옆에 지금 속해 있고 그렇죠. 뭐 올림픽 공원 있죠, 또 한강 공원 있죠, 뭐 석촌 호수 있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지금 석촌 호수가 있는 지금 뭐 국내 최고층 빌딩 그렇죠. 123층에 555m 잠실 제2 롯데월드몰이 있는 바로 그곳이 석촌 고분역이에요. 그렇죠. 그 석촌 고분역에서 도보 지금 그렇죠. 4분 거리에 있는데 이쪽이 이제 뭐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진주 미성 쿠로바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재건축이 되잖아요. 정말 잠실은 지금 현재보다 지금 현재도 대단하지만 앞으로 엄청난 미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미래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입지 분석을 해봤는데, 자, 이렇게 좀 지역적인 호재와 입지 여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잠실은 개발 호재, 네. 일자리, 네, 바로 이런 큰 이슈들, 잠실의 미래 가치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자, 여기에다가 강남 3구, 그것도 여기 안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이 오피스텔이 있는 곳이. 여기에다 소액 투자. 자, 2억 700만 원인데 전세가가 1억 9천까지 있으니까 내 돈이 1,700만 원만 90%가 지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전세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더더구나 준공이 이미 완료되어 있고 스튜디오 타입의 지금 잠실 쪽도 1인 가구가 많잖아요. 1인 가구를 위한 그런 네. 풀옵션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수익형 오피스텔이었다면 이제는 오피스텔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또 갭 투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핵심 포인트들을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유의해 봐야 될까요?
자, 늘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뭐 무슨 GTX A 노선 들어온다, C 노선 들어온다, 뭐 거기에 엄청난 개발이 일어난다. 당연히 현장 가봐야 되죠. 네. 현장을 가보고 꼼꼼히 하는데 과연 그런 거 호재들이 진짜로 되는 건지 아니면 소문만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투자 시일 주의점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키워드 정리도 해봐야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 아파트 대체 주거로에서 이제는 갈아타기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실제 이제 실거주 수요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오피스텔이라는 게 지금 이제 투자의 범위가 좀 넓어진 게 예전에는 오피스텔 그러면 월세 받기 위해서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잠실 같은 미래 가치가 큰 곳은 시세 차이까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세뿐만 아니라 갭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 투자의 스펙트럼이 넓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정보 드렸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관해서 더욱더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복부동산 게시판이었습니다. 무료 부동산 재테크 세미나 안내입니다. 유재성 전문가가 내일 오후 1시 서울 역세권 소액투자 실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강남구청역 인근 유원빌딩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역시 같은 장소에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모두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저희는 여러분께 투자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단순 참고용으로 방송 제작을 했습니다. 투자하실 때는 이 내용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한 매수매도 전략, 절세 전략까지 모든 부동산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